미처 우리가 다 확인하지 못했던 6가지의 직무 역량을 설명하고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역량은요, 목표의식입니다. 자, 이 목표의식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목표를 장기적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이 목표대로 이루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필요하면 목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관리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설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가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없애고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바로 목표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이 있다라는 표현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개인 시간까지 투자해서 자발적으로 목표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목표의식이고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어떤 방법을 망라해서라도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목표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원래 잡았던 목표 대비 더 높은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목표의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고요. 여러분이 사회인으로서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성취욕이 있고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돋보이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목표의식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먼저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본인이 저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자기소개서에다 가장 먼저 작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한 본인 모습에 대한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목표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5년 차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 그 목표에 달성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뭔지,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거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본인의 개선 방향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위에 얘기했던 희망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준비나 어떤 계획을 갖고 노력하겠다라는 것들을 마무리로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역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말을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포함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훨씬 폭넓게 자기소개서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는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경청을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대가 말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일지라도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4번째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는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도 이런 능력에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일관성 있게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을 잘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잘하는 거는 되게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능력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회사는요, 스펙보다는 조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조화롭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잘 유도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잖아요. 요점도 잘 찾잖아요.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 다른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이루는 기본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좀 더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표현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낸 사례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사례를 쓰신 다음에 이런 좋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어려움을 느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잘한 사례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사례를 겪으면서 배운 점이 뭐였다를 전달해 주신다면 이 친구가 비로소 정말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엇이구나를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다음 역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역량은 도전정신입니다. 도전정신. 많은 기업들이 인재상 안에 도전정신이라는 걸 넣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도전정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되게 막연해요. 나 번지점프하는 거 얘기하면 나 이거 도전정신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설명, 도전정신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난다면 내가 어떤 사례를 썼을 때 이건 도전정신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 붙으실 겁니다. 도전정신이라는 건 여러분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성과의 목표를, 그러니까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는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노력하는 과정을 학습의 기회로 여겨서 실패의 요인을 잘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재도전하고 재도전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이것 자체가 도전정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전적이었다는 걸 어떤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성적을 올렸습니다. 내가 원래 토익 점수가 700점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8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좀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높은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는지의 과정을 쓰시고 본인의 태도를 쓰시면 이건 도전정신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의 회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 이상을 모집하려고 했고요. 그 모집하는 회원수 이상을 모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쓰시면 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음에도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 실패했으니까 포기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고 재도전하는 것도 도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목표한 걸 못 이뤘지만 계속 뭔가를 수정해서 2차, 3차 끝내 3차 또 다른 시도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도전정신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막연하게 도전정신 어려워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전이 정의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설명을 들으시고 좀 더 나한테도 이런 거 있었어. 나한테도 이 사례 있었어.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쓰실 때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소개 가장 위에다가요.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세워서 도전했던 사례를 먼저 쓰세요. 그 사례 쓰시고요. 그 사례 아래에다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더 높은 목표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객관적인 숫자들을 쓰셔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가령요.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다이어트 10kg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이런 객관적인 숫자와 함께 써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례 쓰시고 여러분의 그 노력의 과정을 쓰시고 마지막에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 어떠한 목표 달성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에는 이렇게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 과정에서 본인이 배운 점,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주신다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항상 안주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보다는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이것이 좀 말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지원 회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회사의 비전이나 전반적인 특성이나 경쟁 회사와의 관계나 변화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사가 변화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강점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즉 뭐냐? 조직에 대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자세를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회사에 오래 관심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좀 이해했던 것도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회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방향을 살피고 자신을 잘 분석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하는 회사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회사의 방향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는 본인이 전공에서든 또는 본인이 뭐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회사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조직 이해 능력이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지원하는 회사의 강점이나 약점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회사가 이런 쪽에 좀 더 투자하면 좀 더 이런 쪽으로 선회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갖고 본인이 그런 조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이나 특기를 어떻게 발휘해서 내가 한번 기여해 보겠다 고민한 것 그 자체가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조직 이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시려면요. 먼저 대학생활 중에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어떤 활동이든 좋아요. 뭐 동아리 활동도 좋고요. 뭐 학생회 활동도 좋고요. 이런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시고 그런 활동들에서 본인이 굉장히 이런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의 책임감이라는 강점을 갖고 어떻게 이 동아리가 더 잘 되도록 움직였는지를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 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때 좀 더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느끼는지, 좀 더 성실한 사람이 많을 때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마지막 키워드가 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팀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팀워크는요, 여러분,
자신이 팀의 일원임을 인식해서 나의 목표보다는 팀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저희가 팀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학교생활 경험하면서 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했던 경험,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경험, 또는 다른 구성원에게 이런 팀 목표로 움직이기 위해서 막 독려해주고 동기부여해줬던 경험, 또는 내가 정말 우리 팀의 목표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일정을 뒤로 하고 팀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경험. 마지막으로요, 팀 전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팀이 결정한 걸 따라서 존중해주고 잘 이루어졌던 경험들을 다 팀워크라는 역량 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대 핵심 직무 역량 중에 마지막 키워드인 대인관계 형성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 형성력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서 뭔가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요, 이런 것만 대인관계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을 내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거고요. 평소에 동료들과 원만하고 유익하게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대인관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막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해요. 이렇게 협조해 주는 것도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거고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서로 그거를 묻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서 합리적으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것도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 능력 안에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만 생각하고 사례를 찾으시는데, 좀 더 다양하게 갈등일 때 원인 찾아내는 거,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 입사지원서 작성하실 때 그러한 사례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인관계를 잘 형성했던 사례를 쓰시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본인의 대인관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대인관계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대인관계에 좋은 사례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인관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이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대인관계가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강점이 되는 역량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그 8가지의 핵심 직무 역량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8가지 핵심 직무 역량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진 역량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이 역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무와 연결시키신다면 훨씬 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